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른바 IS가 현재 시각으로 7월 10일 자신들의 상징적 근거지였던 모술에서 이라크 정부군의 패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IS는 그동안 이슬람 이상국가 건설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테러 행위를 위해 주민들을 수탈했고 고대 유물들 파괴 및 밀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모술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더해졌고 결국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 모술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일단 뉴스 표면만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IS,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안에다가 소수민족인 수니파의 수장 사담 후세인 정부를 세웠고, 사담 후세인을 앞세워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의 오랜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이후 소련의 몰락과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자신들이 세웠던 사담 후세인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미국은 걸프전을 감행했고 결국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사담 후세인은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라크 정부 지배층, 즉 사담 후세인 정부 세력들이 남아있던 돈과 무기 등을 가지고 수니파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가 새로운 수니파 이상 국가 건설을 선언한 게 바로 IS인데요. 즉 IS의 태동이 미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단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러난 IS, 그런데 불안한 점은 다시 찾은 이 모술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다툼을 벌이게 될까요? 이슬람 지역 문제, 이건 테러냐 정의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세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겐 모델링이 필요하다. 강신철 교수의 주물공장. You think about how many times I fell. I learned.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가 세상의 다양한 현상들을 모델링 이론을 통해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So to speak, but my heavy heart knew you could be. 그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현재 지리산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도 많이 오고 부디 무사히 복귀하시기를 바라면서 휴가를 떠난 임병환 기자를 대신해서 두 분의 기자님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의 대충 뉴스를 전해주실 겁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소식 전해주실 분입니다. 저희 대충 뉴스에서도 이분 기사를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고 특히 임병환 기자께서 이분을 굉장히 극찬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대전 지역에서 상폭이 가장 많은 언론인 중도일보 대표 선녀 기자, 최소망 기자님이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가를 떠나 임병환 선배 대타로 나선 중도일보 최소만 기자입니다. 네, 좋게 말씀드리면은 대타이고, 네, 전문 용어로는 땜빵. 상을 참 네. 많이 받으셨어요. 그 모교 네. 언론인 클럽에서 그 이달의 기자상 연속으로 받으셨고,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도 받으셨고, 환경 언론인상도 받았고,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시는 게 로비를 잘하세요? 아, 네, 뭐 그것도 능력인 것 같고요. 비결이라고 할 거는 없고 일단 제가 연차가 별로 안 된 기자다 보니까 그 현장을 가는 거를 자주 찾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다양한 제보들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심층 취재하다 보니까 좋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저희 뭐 임병환 선배님을 비롯해서 다른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최소만 기자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 네. 칙칙했던 임병환 기자의 생각이 확 사라지면서, 저도 막 동시에 막, 힘이 막 샘솟네요. 네. 아, 네.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눌러놓고 항상 아유, 감사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임병환 기자님이 뭐라고 하고 그 땜빵 부탁을 하던가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글쎄요, 그 정도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큼 준비하셨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중앙 정치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최근 관련 발언이 여당 지도부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도 행정수도 원군이 주요 포인트에 기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천안을 찾아 국회 분원,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남춘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최고위원회에서 하기도 했고요. 야당을 바라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4월 대선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춘천권 의원들이 당 요직을 잡고 있기도 해서 홍성 예산지역구 홍문표 의원은 당 사무총장, 청주 상당구 정우택 의원은 원내대표,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은 원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행정수도 완성 논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에서 이제 이른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됐었죠.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는 이게 좀 제대로 이제 추진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세종시 가보셨죠? 네. 되게 좋아졌잖아요. 많이 네, 새롭게 맞습니다. 깨끗하고 네. 그렇긴 한데 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그다음에 네.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그 땅값 상승 이른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그 땅값 상승으로 통해서 돈을 벌게 된 일부 집단들 그게 네. 과연 본래의 취지하고 부합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 같은 거는 어차피 정보력을 미리 가진 사람들만이 투기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부를 지닌 사람만이 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조차 할 수 없는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고 있으신 분들만 투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부가 부를 불리는 그런 현상만 나오는 것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만의 새로운 그 밥상에 하나 차려진 잔치가 아닌가 그런 좀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세종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웃이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뭐 예를 네.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선수가 금메달 딴 게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 일상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가의 정책이 그 몇몇 소수 집단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인 국토균형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가지고 다음 소식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님 쓰신 기사네요. 네, 전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해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에 불복 의의 신청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초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관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6건의 원자력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자력연구원은 과태료 19억 원, 과징료 5천여만 원, 관계자 고발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자력에게는 원자력 안전 불감증, 도덕적 해이 등의 비난이 쏟아졌고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인데요. 연구원이 지난 3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최근 원안위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해 이의신했다는 겁니다. 이에 지역 원자력연구원이 지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원안위 처분에 대해 불복했다고 보기 충분한 대목이죠. 이거 어느 기자가 기사 쓴지 아세요? 어느 기자가요? 네. 저랑 이준 선배랑. 최소만 기자님이 쓰신 거잖아요. 예. 뭐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더듬하시는지. 네. 정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좋은 회사 같아요. 너무 천사 같은 회사 같아요. 뭐 직원들의 그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정말 좋은 회사 같습니다. 이런 회사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 근데 김앤장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대형 로펌이고, 그렇죠? 거기 수임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맞습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 보면 요즘에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 제일 적은 액수가 500만 원? 뭐 이 정도였다가 요즘 300만 원짜리 수임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앤장이 이거 가지고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대형 로펌을 선임할 돈으로 수임할 돈으로 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덜 청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취재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그 선임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그 직원 개개인에게 지울 그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의 신청 결과를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잘못 안 했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 아니라 직원들의 그 구상권 청구액을 깎아주기 위함이다라고 본인들이 밝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쓰는 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돈을 이용하면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직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자 소송을 진행했다라는 입장을 원자력연구원이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좀 더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원전 마피아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시대가 핵발전의 시대는 점점 전 세계적으로도 저물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새로운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분야 뉴스입니다. 대전시는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유성구 안산지구 159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7,500억 원을 들여 첨단 국방기업, 국방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하고 그 일대를 국방 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 사업으로 기업 670여 개, 좋은 일자리 1만 7천여 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의 발표로 민간 개발 사업은 무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날 대전일보는 전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LH가 수익성이 없어 민간 기업이 포기한 안산 산업 사업에 올인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사업은 당초 2021년 완공 계획이지만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면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사진이에요. 그 권선택 시장하고 그 LH 사장하고 두 분이 이렇게 딱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무슨 그 대통령이 외국에서 누구 오셨을 때 옆에 나가는 그 사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무슨 정상회담도 아니고 그 뒷배경은 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만나게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 의자도 되게 비싸 보이고요. 벽도 뭐 그쵸, 네. 예, 돌도 뭐 그렇고 되게 권위적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전시행정이 아닌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만남을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음료 보면은 음료도 이렇게 새카만 색인데 그게 과연 식차인지 김 빠진 콜라인지 커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거는 추진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도 네. 아니고 또 MOU를 아직 맺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기사가 얼핏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시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네. 이게 확정된 기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네. 계획을 모두 다 우리가 발표하고 그 기사로 실른다라고 하면은 예, 그 신문 지면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분야입니다. 이번 이슈는 지역 이슈라기보다 전국적인 이슈인데요. 내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1월 16일에 일제히 치러진다는 소식입니다. 이번부터는 영어 영역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는 게 기존 수능과의 차이점입니다. 한국사 영역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미응시자는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내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응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시험 지구는 대전과 세종 각각 1개, 충남 7개, 충북 4개, 충청권 13개 지구를 비롯해 전국 85개 지구에서 치러집니다. 시험 당일에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등 전자기기 반입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학생들의 평균치와 상관없이 뭐 90점까지는 1등급, 그리고 80점까지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 수능은요, 우리가 수능 줄여서 얘기하지만은 대학 수학 능력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그 영어의 매서매틱스 그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일종의 검정 능력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는 절대평가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얘기만 나오면 꼭 반대급부에서 변별력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수능의 변별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수능은 일종의 운전면허 시험 같은 자격 시험,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그 정도 평가가 원래 그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 횡행하니까 사교육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EBS에서 나오는 문제를 연계해서 많이 한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결국은 이것도 EBS만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우리 학생들은 배울 교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실제로 일산학교에 가면요, 내신 시험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학교 교과서 출제 비율이 적고 오히려 EBS 교재, 그 부교재를 다루고 있는 그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뭐 기출 모의고사 이런데 뭐 매년 매달 모의고사에서 문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교 교육도 좀 뭐랄까 좀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제 정식으로 임명해서 취임식도 가졌으니까 좀 근본적인,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맨날 교육 바뀐다고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교육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네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교육 대책이 제대로 잡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정권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탐착을 해서 정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의 서열화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는 정부가 강제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대전, 세종 지역의 소상공인 폐업률이 가장 높다는 소식입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대전 지역 폐업률은 1.8%로 2달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구의 폐업률이 2.2%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1.9%, 동구 1.6%, 중구 1.5%, 대덕구 1.1% 순이었습니다. 높은 폐업률의 원인은 동업종 과밀화, 그리고 높은 임대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 지역 폐업률이 1.7%로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그나마 충남 사정은 나은데요. 충남의 폐업률은 1.4%로 17개 수도 중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충청권 지자체가 나서서 과밀 업종을 분석하고 소상공인 창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 폐업률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폐업하는 분들이 영세 상공인들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른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죠,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을 정부가 규제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또 이제 뭐 시장 자유 경제에서 뭐 이제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맞춤형 컨설팅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제공을 해도 그 컨설팅 받고 제대로 성공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데 물음표를 좀 가져봐요. 그러니까 물론 성공 사례들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지만은 컨설팅을 받는 그런 업체나 아니면은 그런 사장님들 수에 비해 성공하는 확률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창업에 대한 그런 업종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것도 큰 좀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덕 특구 쪽을 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열정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창업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시적인 그런 정책이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어떻게 다져가야 할지는 뭐 고민을 더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첫 발을 내디드셨네요. 네, 오늘 땜빵 첫날 소감 어떠셨는지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 너무 잘하셨고요. 고생도 많으셨고. 아닙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기자님. 네, 그러겠습니다. 더 준비 열심히 해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에 여름휴가를 떠난 임병환 기자를 대신해주신 정말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죠. 네, 중도일보 최소만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2부에서는 한 주간의 하나의글스 소식을 만나실 수 있는 최강하나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요. 그냥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